송은재TV 시작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이 어제 경남 양산의 이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무능하다, 무지하다, 무도하다, 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비난을 했습니다. 이재명도 어제 원희룡과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OBS TV 토론, 이 법정 토론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원희룡으로부터 이 개항을 지역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제대로 답변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은 계속해서 양문석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저 양문석은 이제 뭐 아파트를 팔아서 갚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 불법 대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산 축소 신고, 선거법 위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아파트 팔아서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국입니다. 조국은 어제 뭐 한 유튜브에 나와서 총선이 지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한동훈을 버릴 것이다. 한동훈은 이제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또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하문경이 윤 대통령에게 정치 손 떼고 이제 탈당하라, 당에서 떠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유승민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 당 안팎으로 모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뭐 사실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 문재인 쪽은 오만한 것이고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이렇게 또 내부 총질하는 이 버릇이 도진 겁니다. 엊그제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유세를 마치고 난 다음에 빠르게 이렇게 한 편의점에 들러서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짠하다, 진정성이 느껴진다, 뭐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동훈의 표정을 봤습니다. 한동훈의 표정. 육체적으로 지친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지쳐 있구나. 선거 막판입니다. 한동훈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구나.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지쳐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 표정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을 자신의 말처럼 박박 기었습니다. 부산에 가서 급기야 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더라도 자신을 보고 한동훈을 보고 지지해달라. 이 한동훈을 이렇게 버려서야 되겠느냐라고 부산에 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뭐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 지금 50곳입니다. 이 초접전 지역 50곳. 이게 1000표 이내로 승패가 갈리게 될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확 쏠림 현상을 보일 것이다. 이 50곳을 반반 나누느냐 아니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당 승패는 나게 된다. 혹시 과반 획득을 하는 쪽도 생길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의사 정원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의사들의 반응입니다. 의사들의 반응이 지금 뭐 총선 국면에서 대화에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아예 무시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버티게 되면 어쨌든 정부에서는, 집권 여당에서는 이 총선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 앞에 이 해답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졌다. 부산까지 지금 뒤집어지고 있다. 이 수도권에서 경기도 지역에 뛰고 있는 후보들을 보면 처절할 정도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면 이 붉은 잠바도 버리고 이제 흰 잠바로 바꿔 입었다. 이거 뭐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도저히 승부가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 가장 좋은 것은 이 내부 총질을 하는 하문경이나 이 유승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지를 못했다. 만들지 못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옛 버릇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까면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된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게 됩니다. 민주당은 지금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조국까지 모두 전체가 연대해서, 민주당도 갖가지 색깔이 있는데 전혀 지금 뭐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나 조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제 달라지고 있다. 내부 총질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걸 보면서 역시 판세가 어렵다라는 것은 뭐 지지율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후보들의 분위기를 보고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이재명, 조국, 하문경 이 자세하게 소개부터 드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동훈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습니다. 50곳입니다. 이 50곳이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 1000표 이내로 승패가 갈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고뇌에 차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뭐 안쓰럽다, 짠하다 이걸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선거는 냉정한 과학입니다. 사회과학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지금도 이길 수 있는,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유권자들이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먼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이제 대놓고 이렇게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낙동강 쪽에. 이 낙동강 벚꽃길을 방문한 자리입니다. 낙동강 벚꽃이 지금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이 사진으로도 낙동강 벚꽃이 완전히 활짝 개화를 했습니다. 이 좋은 낙동강 벚꽃길에 가서 자기 70평생에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무능한 정부를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 북한 문제라든지 경제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나라를 거의 거들을 내놓고 망쳐놓고, 그런 이 문재인이 하는 소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70평생 이렇게 무능한 정부는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제대로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다수당이 된다라고 해서 섣불리 이 탄핵이라든지 섣불리 정치적인 공격이라든지 이 부분에 흔들릴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의사정원 부분에서도 보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렇게 야당이 다수당이 됐다라고 해서 그런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체계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은 압도적입니다. 그 압도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문재인의 이런 오만, 이 문재인의 이 오만을 이제는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보다는 어떻게 이 오만을 응징할 수 있느냐. 실력입니다. 실력. 총선에서 이제 막판입니다.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동훈의 몫입니다. 그 다음 어제 이재명이 이 OBS 주최로 경인방송입니다. 개항을 법정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원희룡이 지역개발 지난 2년 동안 개항을 위해서 이재명이 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재명이 대답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방송이 됩니다. 이재명이 원희룡의 이 질문에 대해서 개항 지역의 아파트 이름도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윤석열 정부 비난에만 시간을 쏟았습니다. 완패를 당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재명은 지금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문석은 2가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 불법 대출을 한 겁니다. 사기 대출. 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양문석을 지금 안고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터져 나오지는 않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10석, 20석이 양문석 때문에 날아간다는 소리가 나오는데도 이재명은 지금 오만을 떨고 있습니다. 양문석 안고 가도 이길 수 있겠구나.
이재명은 지금 빨리 내일 막 투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만합니다. 그 다음 조국입니다. 조국이 지금 박은정 부부입니다. 벌써 이것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제 박은정의 남편 이종근이 22억을 받고 변호를 해줬는데 이 다단계는 검사 생활 내내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온 건이었다. 이것도 문제인데 더 나아가서 결탁 의혹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검사로 있을 때부터 이 다단계 비리에 대해서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 이 빨리 확보하는 이런 수사를 소홀히 했다. 그게 더 나아가서 자신이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 수원지검에서 다단계 수사를 하는데 그때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한 그 다단계 사기범에 대해서 그 사기범에 대해서도 변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단계 이 수사를 20년 넘게 이종근이 했는데 이 다단계 사기를 친 사람이 또 다른 조직과 함께 사기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한 통속으로 엮여 들어가거든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종근이 검사 시절에 다단계 수사를 하면서 그 수사를 한 그 대상 사기범 그 사람을 지금 변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까지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모두 고소 고발 조치가 되고 있는데 이 박은정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조국이 이 부분을 기자들이 물으면 대답을 회피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뭐 혜택이 있었던 것은 없는 것 같다. 뭐 22억이 이제 조국은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뭐 200억 펀드까지 조성을 했으니까 조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자기 부인이 감옥에 가고 딸이 지금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조국의 재산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조국이 뭐 선거판에 나오니까 100억, 200억이 이제 돈 가치도 보이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런 조국, 이 오만한 조국이 어제는 한 유튜브에 나와서 한동훈과 이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이간질을 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이 무슨 법을 위반했다라는 건지 뭐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이런 오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오만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어떻게 응징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총선에서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측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어려워지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런데 해도 될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윤리니 내부 총질이니 배신이니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함은경이 제가 뭐 함은경의 뭐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 아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함은경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에서 손을 떼라. 지금 당원직에서 이탈하라. 당을 떠나라라고 하는 게 함은경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만약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다면 함은경은 바보입니다. 유승민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유승민을 아예 쳐다도 보지 않으면 좋겠지만 일부 후보들이 유승민에게 지금 지원 유세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에게 묻습니다. 지금 전체 선거 전략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서 유승민이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또 뒤에서 이렇게 등에 칼을 꼽는 것이 지금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함은경, 유승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거 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동훈도 꼴보기 싫고 윤 대통령도 꼴보기 싫고 이 선거 차라리 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선거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런 주장 저런 주장 뭐 언론 후보자들 많은 또 이 사람들 홍준표까지 뭐 많은 관여를 합니다. 냉정하게 들여다보시면 이번 총선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번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 이게 한동훈에게 정치적인 힘이 너무 몰리는 게 아니냐. 또 윤석열 정부가 뭐 탄탄대로를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 또 어차피 지금 출마해 있는 후보들은
어차피 진 것 깽판 치자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거 막판입니다. 뭐 지엽적인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장해찬 부분, 지금 뭐 장해찬과 정연욱이 옥신각신하고 있고 후보 단일화 하자는데 정연욱이 단일화 못한다, 너는 뭐 후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오늘 내일까지는 정연욱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뭐 정연욱이 그렇게 버티는 또 계산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좀 더 버티면 버틸수록 자기가 유리해진다, 뭐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까지는 정연욱도 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하지 않으면 부산 수영구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됩니다. 둘 다 죽습니다. 지금 옥신각신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후보 단일화는 해야 되고요. 늦출 수 없습니다. 내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한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이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가겠다. 의사 정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도 문은 열어놓았습니다. 모두 대화하자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의사들은 버티면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패하게 되면 자신들이 주도권을 쥔다라고 계산을 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방법이 없다라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책임감 있는 한동훈의 자세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대통령 선거 때 그 지지층마저 결집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중도 확장으로 가지 않으면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는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요구는 다 했고 윤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의사 정원 부분도 뭐 가령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1000명 한동훈의 이름으로 당의 이름으로 내걸고 이걸로 대화를 하자, 이 기준으로 라고 이젠 해법을 제시해야 되고요. 지금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조국 모두 사법 처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조국은 100%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총선판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한동훈 위원장이 밝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부터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 뭉치는 메시지를 내놓아야 합니다. 한동훈이 잘못한 게 있다면 공천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로 지지층이 또 영남이 자존심이 상한 부분이 있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사죄를 해야 합니다. 사죄를 하고 이제 지지층의 단결부터 마지막에 중도까지 확장할 수 있는 폭넓은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누구를 쳐다보고 윤석열 정부를 쳐다보고 대통령실을 쳐다보고 뭐 영남을 쳐다보고 수도권을 쳐다보고 뭐 이럴 겨를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닙니다. 판세는 분명히 불리합니다. 50곳입니다. 이 50곳 이게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반반만 돼도 국민의힘은 패배입니다. 국민의힘이 50곳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지금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수 있느냐, 과반 뭐 이렇게 지금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민할 때가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이름으로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영남 또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까지를 겨냥해서 사죄드릴 건 사죄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과감한 공약으로 치고 나가야 합니다. 이제 막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어차피 이대로 가면 일당도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120석, 140석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재명의 민주당은 조국당과 합하게 되면 과반을 넘기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할 때다. 50석입니다. 초접전 지역. 이 50석 가운데 절대 다수를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제 막판에. 뭐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 뭐 며칠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뭐 주말이면 바로 이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한동훈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다. 어제 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젠 뭐 누구를 쳐다보고 뭐 누구에게 지원을 호소하고 뭐 이럴 계제도 아니고 그럴 내용도 없습니다. 한동훈의 오로지 몫입니다. 참 이런 생각까지를 하게 됩니다. 한동훈이 그 컵라면을 먹는 걸 보면서 한동훈이 지난번에 그 관훈클럽 그 토론회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총선이 지나고 나면 자기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동훈도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한동훈에게 이렇게 모두 당권을 맡겨서 선거를 총선을 치르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 일이 흘러가다 보니까 한동훈이 이 총선을 모두 자기가 원톱으로 책임을 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동훈이 뭐 누가 뭐래도 아직은 이 보수 우파에서 가장 확실한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왜 이 총선의 책임을 모두 다 짊어졌나 후회도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한동훈 자신의 생각처럼 마음처럼 모두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양보하는 이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 참 원망하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런데 뭐 정치는 5천만의 그 다른 생각을 하나로 엮어가는 작업입니다. 모든 책임은 한동훈에게 있습니다. 총선에서 패하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한동훈 모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당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한동훈이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와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거리를 두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또 지지층을 향해서, 중도를 향해서 한동훈의 마지막 결정의 순간이 왔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